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영상 말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기업이 있다, 이 기업 리뷰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게 여기 보시는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입니다. 티커가 BLDP예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스킹 알파 최근 이제 기사를 한번 보면서 요 글을 조금 보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분은 지금 스킹 알파에서 이 발라드 파워에 대한 글을 굉장히 자주 냈던 사람으로, 굉장히 이제 발라드 파워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요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라드 파워가 another disappointing year ahead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한 해가 남아있다. 이게 이제 2023년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반면에 improved long-term outlook, 이거 뭐냐? 장기적인 관점은 향상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은 안 좋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요 의견은 홀드 의견을 줬어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일단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요 글의 서머리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2022년도 4분기의 발라드 파워의 쿼터리 리절트, 그러니까 분기 결과가 굉장히 좀 푸어했다, 안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예상했던 그런 매출보다 아래 매출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분기에 캐시번, 그러니까 현금 소진량이 굉장히 좀 사이저블했다, 좀 꽤 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로스 마진 있죠, 총 마진이 텀블링했다,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황색은 안 좋은 거, 배드 뉴스,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은 굿 뉴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안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두 번째 서머리는 뭐냐? 자, 오더 백로그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들이 지금 이 발라드에다가 주문을 넣은 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주문이 이렇게 밀리긴 했어도 2023년도에 얘네들이 예상하는 매출을 채우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쌓여있는 이 백로그 있죠, 이 예약 건수는 2023년이 아니라 2024년, 2025년도에 매출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백로그는 늘었어도 당장 2023년도에 매출은 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머리가 뭐냐? 자, 발라드 파워의 매출이요, 지금 75밀리언 달러를 이번 해에 넘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75밀리언 달러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컨센서스보다 30%나 낮은 매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도 이번 2023년도에 또 많이 모자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중국에다가 얘네들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 사업이 지금 유럽과 북미 쪽으로 최근 분기에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서머리는 초록색이 많죠. 자, 봅시다. 자, given, 이 무엇을 비추어 봤을 때, 최근에 백로그가 추가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경영진의 뭘 예상을 하냐면요, 오더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그 발라드에다가 뭔가 이제 주문을 하는 그런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지금 large cash balance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회사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얘네들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략 한 5년 정도는 그러니까 매출이란다, 다른 추가적인 현금 조달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충분한 리퀴디티,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느끼기에 나쁜 것도 있어서 결국 팔지는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 맥락에서의 요약은 한 요 정도가 되고요. 한번 자세히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쿼터리 리저트가 굉장히 끔찍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예상했던 매출보다 굉장히 지금 미스를 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이 있죠. 총 마진. 그게 지금 마이너스 29%다. 근데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represented라고 하니까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뭘 상징하냐면 발라드 파워가 단기간에 지금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스킹 알파에서 가져온 대차 대조표인데, 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레비뉴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순 매출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2022년 12월,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이 꺾였죠.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그로스 프로핏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로스 프로핏은 뭐다? 자, 요 토탈 레비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비뉴 있죠. 여기서 뭘 빼냐면 코스트 오브 레비뉴스, 그러니까 판매 원가, 이거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판매 원가를 빼게 되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죠. 여태까지 쭉 그래도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그로스 프로핏, 그로스 마진이 마이너스가 나와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2년도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네거티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왔다. 이게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가 41.2 밀리언 달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이 100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캐시를 100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봤더니 41.2달러가 1.2 메가 41.2 밀리언 달러를 써버렸더라. 그래서 대략 한 60밀리언 달러밖에 순현금이 안 남았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거티브 프리 캐시 플로우는 얘네들이 돈이 어쨌든 많긴 했었는데, 많기는 하지만 이제 2022년도에 41.7 밀리언 달러의 캐시번, 그러니까 이 캐시번을 뭐라고 하나요? 현금을 태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년 55.7, 65.5, 47.2, 41.7,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40에서 60 밀리언 달러 정도를 계속 현금을 까먹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41.2 밀리언 달러를 그럼 어디다 썼냐라고 봤을 때 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현금을 썼던 게 21.2 밀리언 달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4.7 밀리언 달러가 쓴 게 뭐냐면 캐피털 익스펜디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캐피털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자본 지출을 한 건데, 여기 뭐 설비 투자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이 41.2 밀리언 달러를 얘들이 허투루 쓰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 비용, 설비 투자 비용에 한 30밀리언 달러를 썼더라,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발라드 파워가 현금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현재 지금 90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 1년에 뭐 40에서 50밀리언 달러씩 지금 뭐 크게는 60밀리언 달러씩 지금 현금을 소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최대 한 5년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자, 뭐 2022년도에 정말 현금을 41.7 밀리언 달러를 태웠다라고 했을 때 현재 900밀리언 달러가 있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오래, 또 5년보다도 더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요 자료는 뭐냐면 이 발라드 파워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인데, 자, 2022년도 4분기를 한번 볼게요. 2022년도 4분기에 어떻게 했냐? 자, 토탈 레비뉴가 한 20.5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이것저것 판매 원가 뺐더니 그로스 마진이 28.8%더라, 28.8%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금이 지금 남아있는 게 캐시 리저브가 913.7 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토탈 백로그, 그러니까 이 발라드가 외부로부터 주문을 받은 그런 주문
밀린 것들이 101밀리언에서 133.4밀리언 달러로 증가를 했더라.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발라드 파워의 매출에 기여할 그런 주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게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뉴 오더 인테이크, 여기도 좀 초록색이죠.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새로운 주문을 받은 게 지금 4분기에만 받았던 게 지금 뭐냐면 브라이스팟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4분기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하나 꼬집어서 얘네들이 지금 잘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뉴 오더 인테이크다. 새로 주문 받은 양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2.2밀리언 달러의 새로운 구매 계약을 얘들이 확보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52.2밀리언 달러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자,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 지멘스 모빌리티라는 독일 회사죠. 지멘스 여러분 아시죠? 이 독일 회사에서 지금 100대의 퓨얼셀 엔진을 지금 주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충 이거의 금액이 지금 한 3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지멘스에서 들어왔던 주문이 사실 뭐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t will likely take a number of years, 그러니까 몇 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until full delivery. 얘네 지금 지멘스에서 주문한 걸 다 배달을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 지멘스에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한테 그 주문을 했길래 이 매출 올리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요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기사는 2022년도 줄라이, 메이, 준, 줄라이, 7월이죠.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 지멘스의 미레오 플러스 이 H 하이드로겐 파워트레인 독일, 요것을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대략 한번 봅시다. 자, 이 기차가 어떤 기차인지. 자, 서비스 엔트리가 2024년, 서비스 시작은 2024년도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2023년 정도에 시제 파일럿 테스트를 하겠죠. 기차를 사갖고 한번 달려보고 실제로 서비스는 2024년도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리저널 트레인이다. 그러니까 지역이 쭉 왔다 갔다 하는, 꼭 장거리는 아니고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리가 한 800에서 1000km 정도 된다. 최고 속도 160km/h다. 매뉴팩처러 지멘스 모빌리티인데, 이 지멘스 모빌리티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이 수소 전지를 받느냐? 결국 발라드 파워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 기차를 운용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잠깐 보면 요 지멘스가 펀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Federal Ministry for Transportation and Digital Infrastructure, 그러니까 약간 요것도 이제 독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지멘스가 요 보조금을 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과 지금 여기 독일에 있는 어떤 대학, 그다음에 지멘스, 그리고 발라드 파워가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요 기차를 이제 달리게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14.49밀리언 달러를 이 독일 정부로부터 이제 여기가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멘스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이 지멘스로부터 스핀오프, 그러니까 분사를 한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자, 오더 앤 딜리버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이거 기차 지금 수소 지금 우리 발라드에서 수소 연료전지 이제 여기다가 주문했으니까 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대략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보시면 starting from mid 2023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중반부터 이 기차가 테스트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요 테스트될 기차를 지금 만들겠죠. 만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를 발라드에서 아마 받겠죠. 그게 2023년도 중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커머셜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런 활용은 2024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1단계가 테스트, 2단계가 상업용 용도로 하는데 이것도 파일럿 오퍼레이션이다. 30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게 잘
잘 되면 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열차를 이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날짜가요. 2024년부터 30개월이래요. 그러면 이게 뭐야? 거의 2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스킹 알파에 쓴 저자가 독일로부터 주문은 받긴 했지만 이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요런 것들, 요런 거 2026년도나 돼야 정말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유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뭐 이 지금 그 스킹 알파에서 얘기를 한 그 기사가 틀림이 없구나라는 건 이제 저는 확실히 저는 이해를 했죠. 여러분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지멘스 모빌리티가 또 주문받은 여기 이게 제가 요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이건 또 완전히 또 다른 내용인데, 자, 이 NEB라는 로컬 레일웨이 오퍼레이터랑 이제 또 계약을 한 거죠. 지멘스 모빌리티가. 그래서 7대의 지금 또 기차를, 수소기차를 2022년도 6월부터 이제 테스트를 할 거다. 그래서 상용화가 2024년 상용화는 아니겠군요. 2024년 가을부터 파일럿 테스트를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국에는요, 이 독일을 뚫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발라드가 독일에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의 지멘스 모빌리티가 여러 지금 사업자들과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기차를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발라드가 지금 독일 쪽으로 지금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요 정도로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2024년 넘어서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차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발라드 파워가 굉장히 수주 잔고가 지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지금 발생할 매출은 57.3밀리언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57.3밀리언 달러를 얘들이 만약에 배달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레비뉴 매출로 인식이 된다고 할지언정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109.12밀리언 달러라는 예상치를 사실 만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니까 주황색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발라드 파워의 매출이 잘해야 이번 해에 75밀리언 달러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75밀리언 달러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2023년도 이 102밀리언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30% 정도 아래일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지금 102.4밀리언 달러 있죠. 102.04밀리언 달러라는 거는 지금 시장의 애널리스트 총 21명이 2023년도에 그 발라드 파워가 매출이 이 정도 될 거예요 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거보다 많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2023년도에 발라드 파워가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 2023년도 많이 남아있고 그 매출은 컨센서스를 못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 발라드 파워를 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요거를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발라드 파워가 현재 지금 중국을 굉장히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이 웨이차이 파워랑 조인트 벤처를 맺었지만 여기서 4분기에 나온 게 0.3밀리언 달러의 매출밖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더 나쁜 건 뭐냐면 지금 이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 보조금,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를 방침을 바꿨는데, 야, 너네 우리 중국 회사랑 손잡아가지고 보조금 받고 싶으면 미국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중국 안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위험이 큰데 요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중국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중국에 들어와서 너네들
중국에 들어온 도메스틱 퓨얼셀 테크놀로지 회사에만 그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한 이유가 지금 중국 안에서 얘들이 지금 수소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을 지금 공고히 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발라드 파워가 지금 중국과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맺었죠. 조인트 벤처를 맺었는데 뭐 지분을 몇 %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은 이 중국 메이드 인 2025 중국 제조 2025라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발라드라는 캐나다 회사, 미국 회사를 키워줄 생각은 없을 거예요. 결국 이 중국의 특성상 이런 이 핵심 기술을 싹 빼먹고 이 발라드 파워 같은 거는 나중에 내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 얻어가실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좋아질 이유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뭐 MP 머티리얼스도 그렇고 리튬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무엇이냐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중국 제조 2025년도가 뭐냐면 이 혁신 역량을 좀 키우자. 그래서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제조 강대국이 되고자 하자라는 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인데 얘네들이 이걸 언제부터 했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자, 1단계가 현재 1단계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제조업을 스마트화하고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뭐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뭐 오염 배출량 감축 등을 제시하는 게 일단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가 뭐다? 2026년부터 35년 10년이죠. 여기서 경쟁 우위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자. 이거 우리가 지금 발라드 파워랑 연계해서 보면 결국 이 수소 관련된 핵심 기술을 키워서 글로벌 시장을 견인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소 기술을 우리가 1등으로 만들고 뭐 수소를 장악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발라드 파워가 지금 중국의 뭐 웨이차이라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지만 결국에 중국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손을 잡는 건 굉장히 발라드 파워한테는 리스크가 있다.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위험 요소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그게 이제 대박이죠. 자, 일단 어쨌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3단계에 걸쳐갖고 한 30년 동안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손잡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자, 중국 자동차 공학회라고 그래갖고 중국 이거 모르겠어. 요렇게 한문이 약해요, 제가. 자, 소사이어티 오브 오토모티브 엔지니어스 오브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공학회인데 여기서 이제 발췌하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중국의 FCV 나오죠. 퓨얼셀 비클. 이 기술의 로드맵을 보면 결국에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기초를 해가지고 이 FCV도 지금 추진을 해 나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30년까지 FCV를 1밀리언 100만 대 자동차를 만들 거고 2050년까지 뭐 제로 에미션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수소 연료 그 전지를 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중국이 어떻게 치고 나갈 건지를 한번 좀 봐야겠죠. 자, 2020년, 2025년, 2030년 지금 뭐 발라드 파워 얘기하다가 자꾸 너무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소 충전, 뭐 수소 만드는 거 시설, 그 다음에 FCV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2025년, 2030년이 될수록 수소에 관련된 자동차를 더 만들고 수소 시설을 더 만들겠다, 더 확대해서 만들겠다는 게 결국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년도의 로드맵이다. 청사진이고 블루프린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독일 정부에서 뭐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나우라는 이런 기업에서 가져온 일단은 자료인데 Political Framework라는 이제 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Made in China 2025가 어떤 의미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쪽만 한번 좀 볼게요. 자 emphasis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mportance of FCEV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자 aims입니다. 목표가 뭐냐면 reduce예요. 감소를 하는 게 목표인데 import dependency 그러니까 이 수소와 관련된 부품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게 바로 이 Made in 2025 Made in China의 목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당장은 중국이 수소 관련된 기업, 미국 기업, 캐나다 기업과 손을 잡고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얘네들한테서 독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중국이 수소 기술을 가져가는 게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중국에 지금 투자하는 것, 중국에 손잡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볼게요. 요게 굉장히 좀 핵심이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발라드 파워가 미래의 파트너십은 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발라드 파워를 아마 팽할 겁니다. 각자 갈 길 가자. 우리 이제 너네들한테 뭐 뺏어 먹을 거 다 빼먹을 거 다 빼먹었으니까 각자 길 가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 발라드 파워가 최근에 이 상하이에다가 R&D 시설과 이 핵심 기술인 MEA 뭐 수소 분리막 수소 전해막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요게 지금 핵심 기술입니다. 이 발라드 파워에. 근데 요거를 만드는 대량으로 만드는 시설을 상하이에다가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명백한 위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어떤 기업의 지적재산권 IP라고 하죠. Intellectual Property. 이 지적재산권 같은 거를 훔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발벗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이거 지금 발라드 파워가 중국 상하이에다가 이렇게 핵심 기술을 만드는 핵심 시설,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이런 공장을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 이 발라드 파워의 핵심 기술이 아마 중국으로 아마 누출이 될 거다, 새어나갈 거다라는 거를 이 사람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바로 그 관련된 뉴스입니다. 2022년 9월 30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제목은 똑같아요. 발라드 파워가 130밀리언 달러 투자해가지고 이 뭐 분리막 만드는 거, 그 다음에 R&D 시설을 상하이에다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스택을 4만 개를 만들고 1년에 4만 개 만들고 2만 개의 엔진을 만들겠다. 중국을 이제 노리고 이제 들어간 건데 일단 뭐 발라드 파워도 이런 거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바텀라인이다.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다 주황색이에요. 다 주황색. 자 일단 정리를 하면 따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쿼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소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로스 마진은 더 안 좋아졌어요. 아까 뭐 마이너스 거의 28%였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컨센서스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예상치 굉장히 미스할 것 같다, 못 맞춰줄 것 같다라는 거, 이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쪽 관련해 갖고 지금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게 강요를 하고 있고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지금 그 발라드 파워가 지금 그 상하이에다가 이런 핵심 시설을 만드는 거를 지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이 크다. 지적재산권 뺏길 도난당할 위험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좋은 말도 해주는데 뭐냐면 이 지금 토탈 백로그 얘네들이 이게 주문을 받은 주문 수주 잔고가 최근 2년 신고 최고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문 물량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매니지먼트 경영진의 예상도 굉장히 이런 앞으로 주문이 들어올 그런 모멘텀 동기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 잘 벌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아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라지 캐시 밸런스 90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당분간 그 발라드 파워가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좀 뭐랄까요, 다행스러운 서포트, 지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글의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제가 발라드 파워를 사실 모르는 기업이어서 발라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얘네들이 뭘 만들고 이런 것까지 쭉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발라드 파워가 굉장히 주가가 지금 거의 정말 최저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뭐 수소기업 대부분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수소는 명백하게 저는 전기 자동차든 수소 에너지든 앞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서 나오는 이런 전기도 당연히 ESS에 맞물려서 저장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한 맥락으로 딱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어진 건데,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영상 말미에 와서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발라드 파워는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2023년도 단기적인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이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투자를 고려를 해봄직한 기업이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정말 좋은 건 현금이 짱짱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발라드 파워를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하나라도 좀 건져가시는 게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항상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시고 성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저는 또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